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성장 산업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 협력을 위한 17개 시도회의가 세종에서 열렸는데 2024년까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여전히 공식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과 17개 시도가 세종에서 함께한 회의에서 지역과 수도권의 동방 성장을 위해선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장소이자 국회 세종사당법 통과로 20년 만에 행정수도 도약의 전기를 맞은 상징적인 곳이라며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항과 항만 등 지역의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거점 도시에서 30분, 전 지역은 50분으로 연결하고 600만 자족 도시인 충청권을 미래 성장 산업의 중추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 강화, 2024년까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3단계 절차도 제시했습니다. 2024년도까지 충청권의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충청자치도 출범이라는 충청권의 행정통합을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초 전망과는 달리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식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2단계 공공기관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가을 중에요. 대통령님하고 전국 시도지사들 간에 아마 중앙지방협의회라는 그런 행정 서로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더욱 멀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 직전에 법원에서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달아난 지 3시간 반 만에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는데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모 씨. 어제 대전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 절차 과정에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 경위가 서류 처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겁니다. 이후 지하 1층 피고인 호송 통로를 통해 검찰청으로 이동한 뒤 달아났는데 당시 법정 안에는 청원경찰과 교도관이 있었지만 김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달아난 지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6시 반이 돼서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출입카드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해 피고인이 법원 내부에 은신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CCTV 확인 등을 거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사기죄로 지난 2002년부터 3차례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형 집행이 종료됐는데 누번 기간인 지난해 9월 또다시 범행을 벌이다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원의 허술한 피고인 관리 감독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원 건물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해 달아나기까지 어떠한 제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연고지에 형사들을 급파하는 한편 지인 등에 대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공조 요청이 늦어지면서 조기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인 기습추위로 충남권에도 올가을 첫 한파특보 발효가 예상됩니다.
대전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토요일인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일요일인 17일에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에서 13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 등이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머물겠고 첫 얼음과 첫 서리 관측도 예상되는 가운데 추위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때 충청 대망론의 대표 주자였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출마 의지를 불태웠고 한때 대선 출마 의지까지 나타냈던 이완구 전 총리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엔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오르며 충청 대망론을 불태웠던 이완구 전 총리. 2012년 혈액암 판정을 받았고 이후 골수 이식으로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암이 재발하면서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청양 출신의 이 전 총리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1살에 최연소 경찰서장과 충남경찰청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고향인 청양 홍성에서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여당 사령탑과 충남지사를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충남지사직을 전격 사퇴해 단골 정치인의 면모도 보였습니다. 2015년 국무총리에 오르며 포스트 JP로 부각됐지만 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물러났고 2년 뒤 대법원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정치 재개를 선언했던 이 전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충청 대망론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 대망론의 본질은 말씀드린 대로 충청인들에게 희망과 꿈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이완구의 강력한 메시지다. 그건 이완구가 될 수도 있고 4년의 칩거를 깨고 재개했지만 건강 문제로 결국 총선 출마는 접은 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이 전 총리. 대신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제발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오늘의 보수는 내일의 진보가 되고 내일의 진보는 그 다음에 보수가 되고 지금 진보 떠들어야 그 다음 미래의 보수가 됩니다. 이 관계를 현 정부 위정자들, 현 정부의 지도층들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삼선 의원에 도지사,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는 이완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양승조 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했고 행정수도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중기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 가운데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까지 재종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국감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고 대전 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세종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조봉환 공단 이사장은 중기부와 업무 협조, 공단의 자체 미래, 소상공인들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단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소진공의 대전 잔류를 요구하며 신청사 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미뤄졌던 지역 분양시장이 분양가 상한 심사 기준 완화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대전에 6천여 가구의 입주가 예고되면서 임대차 시장을 시작으로 점차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전 동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천동 3구역 4블럭이 일반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 1,328가구 가운데 653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청약 첫날 특별 공급에서는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말 안에 5블럭 1,423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이 이어집니다.
조합원 물량을 합쳐 모두 3,500가구의 대단지에 3.3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 1,130만 원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3,000세대에 대한 대단지이고 역세권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달 도안지구 주거용 오피스텔 308가구와 중구 용두 1구역 재개발 사업 474가구, 11월엔 유성구 학화동의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634가구가 공급됩니다. 분양가 상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탄방 1구역과 용문 1, 2, 3구역, 도마변동 11구역 같은 정비사업 대단지들의 연내 분양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하반기 들어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11월 이후 대전권의 갑천 3블럭과 아이파크 1, 2단지 등 6천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일단 천정부지 치솟던 전세값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입주로 이어지게 되면 일부는 전세 공급으로 될 것이고 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타시던 집이 전세의 이제 공급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도 조금 안정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 기준 완화를 기점으로 분양 물량이 늘 것으로 보고 점차 매매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 동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천동 3구역 4블록 일반 분양 특별공급에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일반 분양 653가구 가운데 어제 552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 접수한 결과 모두 2,185명이 신청해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84제곱미터 A형이 최고 2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대전 용계동에 짓는 300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도안 트윈언스가 이틀간 청약 접수 결과 16,000여 건이 몰려 평균 5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2실을 공급하는 2층 테라스실은 497.2대 1을 보였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는 성폭력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공군과 해군 국정감사에선 이 같은 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선임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군의 문계기 수사에 극단적 선택을 한 충남 서산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건. 이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중사까지 군내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과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건은 국가의 타살이었다며 군을 질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사의 마지막에 극단적인 이 선택이 이런 비극들이 여기서 그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냐. 이와 함께 피해 유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공군에서는 데리고 있었던 소속 부대원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셔서 유족을 좀 더 품어 안으시고 빨리 장례를 좀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박인우 공군 참모총장은 유가족의 애도를 표하며 제도뿐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식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28명으로 늘려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합니다. 해군도 주요 정책 발표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수사가 마무리된 공군 여중사 사건에선 관련자 15명 기소, 38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해군 여중사 사건은 오는 26일 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TJB 보도국 강진원, 김철진 취재기자와 성낙중, 송창건 영상기자가 보도한 기적의 생환 109 연속 보도가 2021년 3분기 모교 언론인상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습니다.